이번에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위버스 측에서는요, 에어차이나랑 손을 잡으면서 에어차이나의 로열티 멤버십인 피닉스마일스 회원들을 대상으로서 XRP 리플 결제 지원 계획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얼핏 들어봤을 때 복잡해 보일 수가 있겠지만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마일리지가 쌓이죠. 근데 이 마일리지를 활용하거나 항공권과 연계된 서비스에서 이제 단순하게 카드나 현금이 아니라요, 리플 XRP로서 직접 결제가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XRP의 수요가 폭넓게 증가될 수가 있다는 거고, 여행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마치 포인트처럼 디지털 자산을 쓴다, 이런 것들이 상상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여기서 리플 XRP를 사용을 할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결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XRP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송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해외에서 결제할 때 수수료 때문에 억울했던 경험들 다들 있으실 텐데, XRP를 활용하면 그 문제를 단방에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고, 게다가 단순 결제를 넘어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의 보상이라거나 바우처, 즉 쿠폰 같은 기능으로서 확장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행을 더 간편하고 더 흥미로운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에어차이나의 피닉스 마일스 회원은 무려 6천만 명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회원 기반이 실제로 XRP를 접하고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결제를 넘어가지고 XRP의 실제 수요를 폭넓게 만들어내는 엄청난 무한 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용처의 확대가 가격보다 더 중요한 중장기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발표문에도 분명히 적혀 있는데, 규제 상황과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 결국에 중국과 국제 규제 환경 자체가 XRP 결제를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겠죠. 그리고 변동성이 큰 자산을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쓸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장벽도 무시 못합니다.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소식이 단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XRP는 주로 은행 간의 송금이라거나 국제 결제망 이야기에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여행 산업이라는 거대한 시장과도 연결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마일리지를 쓰는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 리플 XRP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가 있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실제 사용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XRP 단기 가격 움직임에만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눈여겨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코인의 가치는 사용처에서 나오는 거고, 이 사용처 자체가 신뢰랑 네트워크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슈 자체가 바로 그 신뢰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구독자분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앞으로 여행 준비하실 때 비행기표를 리플 XRP로 결제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번 영상 댓글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을지 의견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 이슈가 단순한 계획 발표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실행되는 순간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 리플 XRP가 금융 백엔드 인프라에서 생활 속의 화폐로서 변신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미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리플, 즉 XRP가 지금까지 넘어야 됐던 높고 거대한 벽을 하나씩 허무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어두운 숲을 걷던 길에서 불빛이 하나하나 켜지는 장면들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법적인 그림자 아래 숨죽여 왔었다면은 이제는 그 숲에 햇살이 스며드는 순간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미국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한동안 이어졌었던 법정 공방 끝에 항소를 철회했었죠. 그 순간부터 이제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이라는 명확한 지위를 얻게 된 거고, 증권이면 복잡한 규제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문이 활짝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도 많은 기관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투자 회사들이나 은행들, 여기서 XRP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죠? 혹시나 나중에 이거 증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걸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걱정들이 완벽하게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시중 자금들이 XRP로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말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맹점은요, 이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실제로 증명이 됐어요. 리플의 ODL, 즉 실시간 국제 송금을 위한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된 거래량들이 무려 1조 3천억 달러,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XRP가 실제로 금융 현장 곳곳에서 쓰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 친구가 내가 만든 물건이 진짜 유용해라고 말로만 해도 믿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장면들을 내 눈앞에서 목격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게 규모가 1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액수로 눈에 보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XRP가 이제 자신만의 길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히든로드라는 기관형 중개 회사도 인수했죠.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세상에 내놨죠. 이 모든 것들이 큰 손들이 이 친구 곁에 두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준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자면요. 프로시어스 울트라 XRP ETF라는 상품도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게 ETF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여러 자산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금융상품이죠. 근데 이게 승인이 됐다라는 거는 기관이 이제 XRP가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심사 중인 상품들도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정말로 큰 돈들이 얼마든지 몰려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승인 안 된 ETF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규제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지 변수는 생길 겁니다. 근데 바뀌는 방향 자체가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과거처럼 XRP는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보다는요. XRP는 앞으로 어떻게 더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더 자연스러워진 상황인 거고 결국에 이 변화 자체가 XRP가 투기를 위한 도구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자산으로서 재정의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조명이 하나씩 보이는 것 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거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세요. 리플 XRP가 법적 불확실성의 터널을 지나가지고 한 줄기 빛을 만났고 실제 유용성까지도 증명하면서 제도권의 포옹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도 마련하고 있고요. 이제 포트폴리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XRP 투자라는 단어를 단기 시세 차익에만 묶어두는 대신에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으로서 바라보셔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리플 XRP를 보고 있으면 늘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코인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그리고 움직임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최근의 차트를 보면 그런 흐름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4,800원부터 상승하면서 강력한 상승 보여줬던 XRP가 지금은 3,900원 선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차트만 보면 반만 보시는 겁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도 읽어내셔야 됩니다. 최근에 거래소 보유량을 살펴보면요. 소폭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XRP를 거래소 안으로 옮겨놨다는 뜻이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언제든지 팔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도 압력 자체가 무겁게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에 대해서 고래들의 움직임이 겹치고 있습니다. 큰손들의 평균 매도 흐름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고점에서 나타났던 분배 패턴과 닮아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신호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반대되는 신호들도 함께 보인다는 거고 선물 시장을 보면요. 한때 11억 달러까지 쌓였던 미결제약정, 즉 오픈이자가 지금은 7억 달러대까지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열됐던 레버리지가 정리되면서 큰 폭의 청산 위험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투기성 베팅이 빠져나가고 시장이 차분해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내려오는데 왜 위험은 줄어들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활성 주소 숫자랑 연결해서 보면 답이 보입니다. 지난달 중순에 5만 개에 달했던 XRP 활성 지갑 숫자가 지금은 절반인 2만 3천 개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참여자가 줄어든 거는 관망세가 커졌다는 뜻이겠지만요. 그와 동시에 바닥을 다지는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 점은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물량들인데요. 최근에 379만 개 정도의 XRP가 거래소 밖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팔기 위해서 남겨둔 게 아니라 중장기 보관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시장 안에는 팔아야 된다는 불안과 들고 가야 된다는 기대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9월 1일 기준으로서 XRP 거래량은 21억 개를 넘으면서 평소의 2배 이상까지도 기록을 했는데요.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라 치열한 물량 교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겠습니다. 누군가는 던지고 또 누군가는 그런 물량들을 받고 있다는 거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가 보자면요. 3,950원 부근은 현재 중요한 지지선 구간입니다. 이 자리까지도 지켜내게 된다면 다시 한번 4,060원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위로는 4,850원대 강력한 저항선이 기다려주고 있죠. 하지만 3,950원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3,530원 그리고 그 밑으로는 2,900원대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할지 그 분기점 위에 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의 XRP는 조정 속에서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온체인에서는 고래 매도세가 부담이겠지만 동시에 거래소 유출과 레버리지 정상화는 긍정적인 신호겠죠. 차트에서는 단기적인 지지선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고 또 거래량들은 바닥 다지기 국면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조정의 공포 속에서 물러설 것인지 아니면 지지선에서 분할 매수로서 다음 반등을 준비를 하실지 시장은 늘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요. 3,950원 지지를 확인하면서 4,850원 돌파 여부를 그 다음 시나리오로 두고 대응을 하셔라. 이게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심리 XRP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배움과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미국발 경제 지표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목요일, 금요일 동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영상 통해서 한번 다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DP 민간 고용은 5만 명대,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된 비농업 고용은 고작 2만 명대에서 멈췄는데요. 한 달에 수십만 명을 새로 뽑던 미국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발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업률은 4.3%까지 상승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거고, 근데 임금은 오히려 0.3%만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다시 상승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걱정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 입장에서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지만 물가 압력은 진정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서비스 경기입니다. 서비스업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미국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분야인데요. 이 두 가지 지표가 동시에 발표가 됐고요. 한 개는 S&P 글로벌에서 집계한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또 한 개는 ISM 비제조업 지수죠. S&P 쪽은 54.5로서 조금 식었지만 여전히 50을 넘겨가지고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ISM은 52로서 역시 확장이고요. 숫자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경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인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달리는 속도는 늦어졌지만 멈추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유 재고까지도 예상과 다르게 늘어났는데요. 기름이 쌓이면 단기적으로는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겠죠. 유가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부담은 줄어들 거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모든 숫자들을 연결을 해보자면 정확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건데, 연준의 목표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고요. 지금 상황은 고용은 식어가고 있고 물가는 잡히고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금리를 더 빨리 내릴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강세는 꺾이는 거고, 그 순간 살아나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인 거고, 그 중심에는 리플의 XRP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은 이런 금리랑 달러 움직임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돈의 흐름이 풀리고 달러가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이 빛을 발하게 되겠죠. 다만 중요한 건 확인이에요. 주식시장이 위험을 다시 감당할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추세를 되찾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투자 전략을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현물 위주로서 분할 매수하는 게 유리한 거고, 아직까지 확실히 추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욕심을 내기보다는 작은 단위로서 나눠 들어가는 거죠. 레버리지는 낮추는 게 안전할 겁니다. XRP는 거래량이 살아나는 순간에만 추격하는 게 좋을 거고요. 괜히 조용할 때 억지로 들어갔다가는 출구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고용은 식었고 서비스는 버티고 있다는 거, 이 조합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면서 위험 자산에서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지만 동시에 방심은 금물이라는 신호이기도 하겠습니다. 숫자 자체가 언제나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해석과 대응은 우리 몫이라는 거요.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 숨겨진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늘 궁금해하셨던 내용일 거고, 특히 리플과 관련된 이야기에 도움이 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려볼게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께서 투자 시장, 그중에서도 코인 시장, 그중에서도 리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면 고래들이 팔아버리고 결국에 조정이 와서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에 투자 시장을 움직이는 건 단 두 가지뿐이라는 사실인데요. 바로 매수랑 매도. 누군가가 매도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또 누군가가 매수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인 거고, 그래서 매수랑 매도는 항상 한 가지 세트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데요.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거고, 그 순간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결국에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정말 단순해요. 일정한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단기 고점에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수익을 실현하셔라. 이게 바로 투자 시장에 숨겨진 비밀이자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현금 비중을 잘 지켜두는 게 중요한 거고, 오늘 상승한다고 해서 서둘러 매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매수하신다면 남들보다 2주에서 3주 늦게 들어간다라고 하시더라도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원칙이 숨어 있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10분 중에 9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거 누가 모르냐,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은 많지만요, 실제로 원칙대로 매매하는 사람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라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그들만의 리그다, 리또속이다, 리플로는 수익 못 본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9명은 결국에 팔지 못해가지고 스쳐 지나간 수익만 바라볼 뿐인 거고, 단 1명은 원칙을 지켜가지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지만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겁니다. 이런 원칙은 정말 쉬워요.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 쉬운 것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것들을 해내신다면 투자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풀 XRP에 대해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담아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